안녕하세요. 비만학회의 비만 바로 알기 프로젝트 비발의 MC 이유미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비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강북 삼성병원 영양팀의 최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의료원 최유림 영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비만 대사 수술 후 평생 회식을 못하는가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만 대사 수술, 이게 뭘까요? 비만 대사 수술이란 고도비만 환자분들이 위에 부피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위로 넘어가는 음식물의 길을 좀 변형시켜서 호르몬의 변화를 오게 하는 그런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위의 용적을 좀 줄이는 절제술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비만 대사 수술은 어떤 분들이 받는 수술인가요? 보통 비만도가 매우 높거나 아니면 환자분들이 이제 뭐 식사 조절도 해보시고 운동 조절도 하고 뭐 약물 조절도 하고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을 잘 빼지 못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고도비만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기도 하고, 또 비만도가 좀 높으면서 2차적으로 뭐 당뇨나 고지혈증 이런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하시기도 합니다. 비만대사 수술은 2019년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점차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비만대사 수술은 고도비만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청장년층인 경우가 많아 아마 생활하는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또 계속해서 이어 나가셔야 할 텐데, 그렇다고 비만 대사 수술을 했다고 해서 회식 자리 이런 것도 못 나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들도 회식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조금 주의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하시고 나서 바로 직후에는 사실은 고형식을 드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미음 형태의 유동식 같은 걸 드시다가 그 다음에 죽을 섭취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죽 다음에 이제 고형식 건더기 있는 걸 드시게 되는데요. 아마 회식을 가시게 될 때도 이런 유동식이나 죽을 드실 때는 아마 드시기가 좀 어려울 거고, 아마도 그 건더기 있는 그 덩어리가 찐 음식들을 섭취하실 수 있을 때쯤 회식을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회식 자리를 가셨을 때 양을 조절하셔야 되는데요. 또 오랜만에 하는 또 외식이다 보니 수술 직후에는 드시려고 해도 드실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더 많이 드시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시기도 되는데요. 그렇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 처방받은 양을 좀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비만 대사 수술 후에 또 음식물 섭취를 조절하지 못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비만 대사 수술하신 분들이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도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음식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메뉴를 정할 수 있다면 균형적으로 골고루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회식 장소를 본인의 의지대로 선택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거기다 회식하면 또 술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고지방식 메뉴를 선택하게 됩니다. 기름진 안주들 참 많잖아요. 최대한 열량이 낮은 음식으로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속도인데요. 음식을 천천히 오래 씹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가 부르다라는 포만감을 느끼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식사 속도가 빠르다면 평소보다 남들보다 더 많은 양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식 때에는 보통 사람들과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더 먹고 술을 더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내가 먹고 있는 것을 의식해서 천천히 양을 조절해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천천히 먹는 습관은 비만 대사 수술 환자뿐만 아니라 모두에게도 좋은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당연히 술은 안 마시는 게 좋겠죠? 네, 아무래도 섭취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수술하시고 나서는 알코올 그 흡수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서 빠르게 흡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두 잔만 섭취해도 혈중 농도가 다른 데로 훨씬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술 대신 어떤 음료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단순당이 많이 함유된 음료라든지 좀 높은 음료 대신 좀 라이트한 걸 달지 않은, 당분이 많이 함유되지 않은 그런 음료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술을 권하는 문화가 많이 없어진 추세잖아요.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이제 술을 먹지 않는 상황이라는 걸 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꿀팁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두 분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어렵게 하신 수술인데 본인의 몸무게로 다시 회복되시면 안 되잖아요. 가급적이면 본인의 양을 잘 지키면서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회식 자리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만대사 수술을 한 분들뿐만 아니라 비만한 분들 모두 먹는 양을 조절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지 못해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올바른 식습관을 천천히 잡아가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균형식으로 본인에게 맞는 양을 조절하면서 오래 씹어서 천천히 먹는다. 오늘 알려주신 정보는 비만 대사 수술 환자들뿐만 아니라 체중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꼭 중요한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비만 바로 알기 프로젝트 비발 다음에도 계속해서 알찬 정보 가지고 올 테니까요.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